연 이틀 급락하던 우리 증시, 오늘은 양시장 모두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어제와는 딱 반대의 분위기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코스피는 5,600선을, 코스닥은 1,100선. 자, 코스피가 5,583포인트. 네, 오늘 종가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이 흐름이 이제 앞으로 이어질지, 아직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PSG 자산운용 김홍범 본부장,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시장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반등,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의 이 반등은 지난 이틀을 딱 스킵하고 시장은 그대로다 이렇게 바라봐야 할지 일시적으로 그리고 우리 차트를 통해서 보는 데드캣 바운스라든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홍범 본부장님. 자, 오늘의 반등 어떻게 보세요? 찐 반등입니까? 예, 일단 좀 길게 자세하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어제 오늘까지 해서 주식시장의 바닥은 확실하게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3일, 3월 4일 이틀간 한 18% 정도 하락을 했고,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의 12개월 포워드 P가 8.1배, 보통 10년 평균이 10배 정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오늘 반등을 했고, 그렇게 반등을 하면서 바닥은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 반등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빨리 종결이 되면 빨리 반등을 하고 늦게 종결이 되면 늦게 반등을 하겠죠. 정확히 어떤 속도가 될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약간 한 발 물러서 한 달 후, 두 달 후 정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코스피가 다시 6,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전쟁을 길게 끌고 나가는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지율이 계속 하락을 해서 현재 한 38%, 40% 정도로 저조한 상태고 네. 역대 다른 미국 대통령들이랑 비교해봐도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 주된 이유는 미국의 높은 물가로 인한 생활고가 꼽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만약 이 전쟁이 길어져서 유가가 더 올라가고 미국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지지율은 더 높아지게 되면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 이란 침공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을 했는데 요거 관련돼서 미국 성인 한 60%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돌이켜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2기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어떠한 정책을 내놓는다거나 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강경한 모습,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타코인 거죠. 트럼프 레이즈 치킨즈 아웃. 그래서 멀리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딱 1년 전으로 돌이켜 보시면 작년 3월, 4월에 미국의 교육국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하니까 다 글로벌 주식시장들이 한 10% 이상 빠졌잖아요. 네. 그게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결국 한 걸음 물러서서 3개월 유예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뭐 지상군 투입이나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도 하고 있지만 만약 정말 그렇게 돼서 이 미국이 전쟁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당장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한두 달 정도를 생각한다고 하면 낙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오늘 사실 시장은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코스피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어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우리 시장 변동성 높게 바라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오늘 수급의 주체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건 기조적인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이 글로벌 전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이제 계속 이제 발발이 됐고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패시브 자금들은 계속 꾸준하게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코스피 쪽에서의 매도는 계속 잡힌다라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오늘 특징적인 건 코스닥은 또 매수를 했거든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액티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은 그런 걸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 정도는 너무 많이 빠졌다. 부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생각에는 이 정도는 확실하게 좀 바닥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진입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금 그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했거든요. 어제 예. 옛말에 이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 했나 봐요. 그러니까 싸우면 맞지 말고 때려라. 때린 쪽은 올라갔잖아요. 현실 사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경찰서 갑니다. 예, 보니까 주가는 오히려 때린 쪽은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오늘 올랐으니까 좀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건데, 근데 저는 이스라엘의 반등,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견조하단 말이에요. 그걸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란전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는 된다. 네. 근데 그 마무리가 되었을 때 흔히 말하는 이란이 지금에 있는 그 예전에 그러니까 하메네이 중심의 이 이란의 현재 이 반미의 어떤 강경 정부가 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는 그쵸. 잠재적으로 흔히 말하는 중동 쪽에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계속 잠재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이 종전되면 그러니까 이란발 잠재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리스크가 큰 이제 뭐 미국 같은 것들이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고 결국은 이번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협상이 나온다면 이란은 핵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테러 지원을 멈추고 그 대신 미국은 이란 제재를 완화해주고 네. 그러면 결국 이란산 원유가 시장이 풀린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최종적으로 아까 뭐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문제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고 그리고 이왕이면 장기전보다는 단기전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한두 달 후의 흐름은 그쵸. 주가 흐름은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뭐 처해 있는 상황들 정리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지금 장기화한다면 자기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아무래도 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가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두 분 입을 모아서 얘기했습니다. 대표님 아까 앞서 이제 해외 증시 이야기도 같이 해주셔가지고 요거 오늘 좀 궁금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이제 아시아 증시 봤을 때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뭐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뭐 약과 수준이죠. 여기는 뭐 2%, 3% 그렇게 하락을 하긴 했는데 오늘 다 올랐어요. 근데 상승폭이 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어제 제가 걱정했던 건 우리 시장만 과도하게 빠지니까 이거 만약에 리스크가 해제가 되고 올라갈 때 우리 소외되는 거 아니야? 우리 시장 이런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여전히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변동성이 컸던 건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르게 그렇죠. 올라갔던 것도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꽤 많았죠. 아무래도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어제 같은 시장에서는 패닉셀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흔히 말하는 이 매도 금액 대비해서는 낙폭이 훨씬 더 컸거든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이제 호가를 예를 들어 마이너스 5%에 걸어놨는데 매도를 했는데 안 팔리니까 이걸 버티는 게 아니라 더 호가를 더 밑으로 내리고 계속 내리면서 그런 그러니까 패닉셀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 또 반대인 경우죠. 네. 처음에 매수를 했는데 안 잡히니까 다시 계속 매수를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당분간 개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시장에 참여율이 높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시장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네. 이런 당분간의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디폴트 값이라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시장을 좀 접근해야 되는지 두 분한테 모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예. 자 원래 이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기 전에 많은 분들 그 생각했을 거예요. 나 주식 좀 하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시장에 좀 겸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시장이 엄청 성큼성큼 걸어왔다면 어떻습니까? 내일부터는 조심조심 걸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 내일 뭐 일부 소폭 하락할 앞으로, 수도 있죠. 예. 하락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사실 언제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이제 주식을 귀신처럼 바닥에서 사고 천장에서 팔고 이걸 이제 반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은 한 발짝 물러나서 앞으로 3개월 후, 6개월 후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3개월 후라고 하면은 네. 6월 초가 될 텐데 그쵸. 그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5개월 앞둔 상황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이게 지지부진해서 해결이 안 되고 이제 물가가 높아지고 하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기 힘들 거고 그래서 저는 높은 확률로 이것이 어쨌든 전쟁이 끝나지는 않더라도 완화는 되고 주식시장은 좀 더 반등하는 국면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 한 발짝
살짝 뒤로 물러나서 멀리 바라보고 그다음 그 시장이 이렇게 조정 상태에 있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을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본부장님은 상당히 시장의 중심을 트럼프로 일단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요? 뭐 저 앞으로의 마음가짐? 뭐 이전과 변함 없습니까? 네, 저도 여전히 뭐 강세 마인드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같은 장면은 어찌 보면 시장이 기회를 준 거잖아요. 만약에 흔히 말하는 지금 AI 관련해서 모멘텀이 훼손돼서 만약에 시장이 이런 식으로 조정을 줬다면 이건 자칫 잘못하면 글로벌,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네. 확대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한 조정인데 기본적으로 시장이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뭐 반도체 이런 관련 기업들은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럴 때는 뭐 그런 종목도 중심으로 좀 저가 매수를 해 나가는 흐름이 좋은데, 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할 때 네. 따라가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직까지 이란발 리스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추가적인 하락은 분명히 나온다. 네. 그럼 눌림목 때 내가 이제 공략한다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눌림목 더 올까요? 근데 저는 왜 지금 어려워요. 이게 눌림목 와서 매수하기도 사실 이틀 줬잖아요. 눌림목 매수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오히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쭉쭉 올라가는 거 보고 이럴 때 사야 돼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매수의 흔히 말하는 기술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흔히 말하는 눌림목을 최저점을 내가 잡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일단은 한번 매수를 하고 떨어지면 내가 더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바닥에서 내가 다 흔히 말하는 내가 투자할 금액을 다 넣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그다음 또 떨어지면 추가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더 마음은 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대표님 오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등한 게 그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따른 반등이었는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전쟁 기간 동안에 또 새로운 호재들이 있었잖아요. 뭐 삼성전자 디램 가격 인상률 100% 이상으로 확정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런 새로운 호재들이 반영된 만큼이 올라준 건지 그 성격이 좀 궁금해요. 일단 저 두 가지가 다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던 거에 대한 되돌림이 일단 가장 큰 이유인 것 네. 같고요. 거기에 대한 흔히 말하는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흔히 말하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훼손된 게 아니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라도 살 수 있어라는 좀 자신감을 가지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가 다 결합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김웅문 본부장님은 그러면 이런 그 뭐 삼성전자 디램 가격 70에서 100% 올린 이 호재성 뉴스들을 지금 빠진 주가에 이 프리미엄을 붙여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전고점이 22만 원에 붙여야 된다고 보세요? 그 전고점이 22만 원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요소로 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를 포함해서 증권업계의 많은 분들이 이번 조정이 삼성전자랑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짠 건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왜 많이 빠졌냐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왜 반도체주가 매력적이냐, 지금 상황에서 매력적이냐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많이 빠졌냐는 이제 방금 전 대표님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세게 나온 거고, 그다음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올해 1월, 2월 돼서도 코스피 5,000포인트 내외에서 주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은행 예금을 헐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신 분들이 또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저께 어제 이렇게 많이 빠질 때는 또 겁을 내고 네. 또 같이 파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왜 이제 반도체 주식이 현재 좋냐, 현재 국면에도 좋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익가시성이 높아서 앞으로 반등세가 제일 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불안 요소는 남아 있는데 네. 이럴수록 투자자들은 이익가시성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익가시성이 높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싼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거의 교집합이 반도체예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도 봤을 때 이제 곧 3월 중순인데 3월 중순부터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뭐 현대차든 1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 리포트를 내면서 1분기 실적 프리뷰 시즌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럼 투자자분들이 그 한국의 기업 이익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에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이익 상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숫자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이 작년 말 기준으로 9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말 기준으로는 160조 원으로 상향이 됐고, 예. 2월 말 기준으로는 180조 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그리고 아마 2월 3월에는 200조 원을 넘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뜻하는 거는
삼성전자 주가가 하나도 오르지 않더라도 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싸져면서 더 매력적인 주식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익 가시성도 높지, 이익이 계속 상향 조정돼서 밸류에이션이 싸지지. 그래서 앞으로 좀 불확실한 매크로 국면에서도 빠르게 강하게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중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오늘 이제 투톱도 좋았는데요. 소부장 딱 내려가면 소부장에서 좀 메가 종목들은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요. 20%를 훌쩍 넘는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거 보면 투톱 좋은 건 맞지만 흐름이 좀 소부장으로 넘어간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투톱과 소부장 나눠보면 어디가 더 괜찮으세요? 저는 지금은 소부장의 시기라고 생각을 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의 정책적 드라이브가 조금 더 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의 흔히 말하는 패시브 자금은 계속 매도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개인들과 기관 쪽에서 금융 투자 쪽에서 이제 받쳐 올리면 상승세는 좀 제한된다. 물론 계속 말씀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상승률로 놓고 본다면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소부장 쪽이 조금은 더 나올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가 좀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건 투자자의 투자 성향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좀 편안한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예. 맞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원한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소부장이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소부장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닌 것 같아요. 하이리스크 아닐 것 같아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일 가능성이 높은 너무 지금 좋네요. 섹터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나을까요?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나을까요? 근데 예전에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따로 나오고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따로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한미 반도체 사태 이후부터는 삼성도 SK하이닉스도 양쪽 모두를 좀 열어두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누구라고 보기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다. 예, 네. 예전 같으면 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에 맞아요. 납품을 했으면 SK하이닉스 납품이 안 되는데 최근에 보면 사실 메모리 3사에 다 납품을 하니까 딱 뭐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대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메모리에만 국한되거나 단순히 기판이라든지 뭐 특정 섹터에 흔히 말하는 국한되는 것보다는 네, 맞아요. 메모리, 낸드, 그냥 파운드리까지 모두 수혜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흔히 말하는 장비라든지 소재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뭐 대표적으로 오늘 보면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부합되는 게 뭐 원익 IPS라든지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오늘 아주 큰 급등을 했잖아요. 네. 예, 그런 식의 걸로 제가 보기에는 뭐 찾아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개 말씀해 주신 건 삼성 밸류체인인데 네, 상한가 간 테크는 또 하이닉스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뭔가 좀 나누기보다는 소부장 전체가 좀 이 수익 효과가 좀 넓혀질 수 있다는 포인트 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코스닥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14.1%가 오늘 코스피 올라간 수치인데 김홍범 본부장님은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좋았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근데 어제 근데 그 코스피가 12% 빠질 때 코스닥은 14%가 빠졌어요. 그래서 어제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많이 올랐다. 근데 그 전날은 예. 코스피가 더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상반기 중에는 코스피가 그래도 코스닥보다는 좀 강할 것으로 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수급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모 대형 운용사에서 이제 조만간 코스닥 액티브 ETF를 내놓을 텐데 요즘 이제 그 운용사들이 액티브 ETF에 뭘 담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일단 시가총액 순으로 봤을 때도 시가총액이 좀 높으면서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으니까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이제 교집합으로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 리노공업도 마찬가지고 강세를 보였던 게 그 액티브 ETF에 들어갈 것들을 미리 좀 사놓자라는 그런 수요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코스닥 액티브 ETF가 좀 더 커지면 이런 식으로 자금이 들어올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쪽 코스닥 소부장 업체들 네. 당분간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상향 조정이 하반기쯤 되면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네. 좀 설비 투자를 하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좀 더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들이 코스피와의 갭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한 2주 전쯤인가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ETF 조상준 부장이 저희 방송 와서 예. 그때 액티브 ETF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엄청 디테일하게 많이 해주고 가셨어요. 제가 그때 여쭤봤던 게 좀 차별성 있게 들어간 종목군이 있냐 물어봤더니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 쪽을 이야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액티브 ETF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포함된 종목들의 패시브 자금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그 규모가 어떻게 돼요? 그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그래도 코스닥도 좀 좋아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 심리도 그래도 많이 좋아진 편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정확하게 얼마나 들어올지는 현재 수준에서는 좀 파악하기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오늘 근데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상승 동력을 좀 나눠보면 투 트랙이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제약바이오 뭐 이렇게 그렇죠.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저희가 조금 더 주력으로 봐야 되는 쪽이 어디라고 보세요? 제가 계속 이제 반도체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반도체인데 반도체 얘기 안 하실 거예요? 반도체 맞습니다. 진짜 또 반도체 헷갈렸고요. 예. 물론 이제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흔히 말하는 이제 이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걸리면 당연히 이제 코스닥 내에서의 시총이 크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패시브 자금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 조정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3월 그 아직까지 확정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캐비넛이 지금 차기 연준 의장이 청문회 끝나고 나서 거기서 흔히 말하는 커밍아웃이죠. 내가 알고 보면 내가 매파가 아니야라는 걸 확인하면 결국은 지금 현재 이런 시장을 누르고 있는 그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좀 바이오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한 중순 이후 한 말 정도부터는 결국 이제 바이오 쪽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바이오는 선택적인 종목이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소부장, 우리나라 소부장들은 웬만한 기업들은 실적 모멘텀이 너무 강력해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하셨던 오늘 지금 상한가 나오고 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액티브 ETF들이 담으려고 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자금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뭐 두 섹터 중에 어떤 걸 선택하자고 하면 지금 시점은 전 여전히 소부장인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펼쳐지는 시장, 다음 주에 액티브 ETF들도 2개나 출시가 되니까 코스피보다는 앞으로는 코스닥에 집중하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운영하는 펀드에서는 그냥 저는 코스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긴 정말요? 하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해외 쪽의 비중도 많이 줄였습니다. 네. 미국 주식 비중도 많이 줄이고 국내 주식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더 줄였어야 되나라는 생각 어제 그렇게까지 급락이 정말요? 나와서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은 조금 더 코스닥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투자자 계속 말씀드린 투자자의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공격적인 스타일 1위라서 저희 쪽은 이쪽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만약에 뭐 흔히 말하는 매매를 많이 해보지 않고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저는 코스피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인 투자. 그래서 타이탄 파트너스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비중을 좀 줄이고 오히려 코스닥에 좀 공격적인 포지션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유경 PSG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예, 저는 사실 이제 작년 말부터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작년이 워낙 이제 대형주가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차이가 줄어들 것이다. 그 얘기는 해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일 것이란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드려오긴 했으나 그 시점에 있어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제 결국 그 상대적 매력이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2016년, 2017년에도 반도체 업황이 엄청 좋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이런 걸 쫓아다니기 때문에 당시에도 보면 2016년 한 4월부터 시작했던 반도체 업종들의 랠리가 한 17년 하반기쯤 접어들면서 이익 상향 조정이 좀 뜸해졌습니다. 좀 둔해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그때 이제 셀트리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제약바이오 장세가 이제 펼쳐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를 그 코스피를 버리고 막 코스닥으로 간다든지 이런 흐름을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런 흐름이 당분간 계속될 텐데 이제 하반기쯤 되면 이런 게 둔해질 테니까 그때부터는 좀 중소형주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말고 다른 건 어떨지 좀 궁금해져서 저 사실 2차 전지주로도 흐름이 올까 요게 좀 궁금한데 본부장님 2차 전지주는 혹시 어떨까요? 전쟁에서 오히려 좀 어떤 기회가 온 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예. 고유가니까 그게 장기화되면 혹시 전기차?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예. 저는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2차 전지 업종에 대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었습니다. 이제 적자 구조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초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많이 바뀐 게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도 ESS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제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갔던 것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로 전기차가 잘 안 팔려서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ESS가 또 굉장히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살아갈 활로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투자를 할 때 보통 ESS 같은 경우는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3원계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LFP는 에너지 밀도가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신 그 ESS 같은 경우는 차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 건물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것 공간의 제약이 낮아서 ESS는 LFP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그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을 보실 때도 그 LFP 관련된 역량이 있느냐,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그런 역량이 있느냐를 보고 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침 오늘 코스닥 이야기하고 코스닥도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타이밍이 좀 맞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장 막판에 그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구글 플레이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 게임주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요게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문서진 대표님 보셨을 때 이게 원래 수수료가 항상 구글에 내던 게 한 30% 된 거면 15%로 인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게임주들 가져가는 돈이 많아지는 건데 요거 좀 큰 뉴스 아닐까요? 예전 같으면 굉장히 큰 뉴스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 계속 줄어들어요. 아. 많은 요즘 특히 젊은 분들은 게임을 잘 안 합니다. 예, 이것 말고도 즐길 거리가 많고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그 오랜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주식이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쇼폼의 시대잖아요. 네. 뭐든지 짧게 끝내야 되는 시기에 지금 오랫동안 시간을 잡아먹는 이런 게임이 지금 현재는 좀 젊은이들에게 어필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계속 흔히 말하는 그 게임을 하던 저 같은 이제 아저씨들을 계속 있는 돈을 이제 흔히 말하는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뽑아야 되는 이런 산업의 흐름 자체가 지금은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성장 모멘텀으로 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의 시대 흐름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은 상승한다면 탈출의 이유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반등 시 저는 매도를 하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게임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리에서 어쨌든 저는 신규 매수는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화학주와 추천하지 비슷하다고 않는다. 생각합니다. 화학주. 네. 지금은 성장 산업은 아니다. 성숙 산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게임주도 이야기해봤고 좀 다양한 섹터 이야기 여러분 오늘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일단은 이틀간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조방원도 갖고 계실 것 같고요. 전력기기도 갖고 계실 것 같고 에너지, 금융 뭐 이런 종목들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색깔이 변한 건 아닐지 그대로일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보셨을 때 여러분들 가장 많이 시청자분들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 게 이제 또 조방원 전력기기 또 예. 이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뭐 쭉 같은 모멘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예,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미국이랑 이란 사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방산 업종이 한번 좀 주가가 좋았었는데 사실 전쟁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방산 업종에 투자할 때는 좀 구조적인 흐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자분들이 던져봐야 될 중요한 질문 한 두 가지를 본다 그러면 글로벌 방산 시장이 커지는가, 그 다음에 한국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는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한테도 니네가 알아서 니네 보호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국방 예산 늘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린란드를 병합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국방 예산을 늘리는 흐름일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한국 업체가 경쟁력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가성비, 그다음 납기 이런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데 그쵸. 저는 시장에서 납기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간과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독일 업체가 더 기술력 있지 않냐라고 이제 이런 그 답변들도 많이 하시는데 다르죠. 예, 다르죠. 네. 예,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 주문을 했다고 해도 못 받으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납기라는 거는 그 나라의 근로 문화랑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무기를 생산하고 개발할 때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한국 같은 근로 문화는 뭐 장시간 근로를 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낮다라는 비판도 받긴 하지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야근을 하든지 주말 출근을 하든지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납기를 제대로 맞출 수 있고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관점에서 방산업종은 구조적으로 좋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전쟁이 종식된다고 해도 방산주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 시기 요 한 이틀 동안에 좀 요격 미사일이나 방어체계 이쪽으로 저희가 눈길이 좀 갔었잖아요. 전쟁 이후에는 저희가 좀 방산주를 봐야 되는 포인트가 바뀔까요? 아니면 그대로 가는 걸까요? 예, 그대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게 뭐 중동에서 이제 유격 미사일도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 잠수함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중남미나 그다음에 동유럽 이런 데서 전차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해서 앞으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쯤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문선주 대표님 여기 상징적으로 1호가 지금 될 만한 게 현재로서는 원전 그리고 전력기기 요거 패키지에서 뭐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1호라니까 이거 주가 모멘텀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예.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이제 원하는 이게 이제 지금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그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료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죠. 그게 결국은 AI 센터의 경쟁력이거든요. 예. AI 산업에 이 부분을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쪽으로 계속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원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LNG 관련 부분도 어쨌든 LNG가 많이 생산되면 LNG 가격 자체가 낮아진다라는 거 이 부분 역시도 결국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부분에서 원전은 뭐 다들 아신 것처럼 공기가 워낙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이걸 활용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지금 대부분은 이제 복합 화력 발전, LNG를 통해서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LNG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도 제가 보기엔 좀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뭐 LNG까지도 한다면 또 조선까지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조선, 원전, 뭐 이쪽 관련, 그다음에 전력망 이쪽 관련 부분은 계속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이게 하나의 뭐 흔히 말하는 이 투자 아이디어로 보면 네. AI 하드웨어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쪽 관련 부분은 저는 여전히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기기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전은 길잖아요. 네. 근데 전력기기는 훨씬 빠르다 보니까 그렇죠. 주가도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요? 네, 훨씬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중변압기 정도 쪽, 그러니까 뭐 산일 전기라든지 LS 일렉 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중변압기라든지 배전망 관련 부분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는 지어졌거든요. 작년에 이제 공사를 했던 게 이제 지어졌으니까 데이터 센터 자체에 들어가는 변압기가 많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관련 기업들, 뭐 일진전기도 좀 그런 편인데, 근데 그런 관련 쪽으로 이제 그 납품을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시장 수익률을 아웃퍼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력기기 다음 주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함께 여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한번 나눠봤고요. 최근에 이제 어제 이틀간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이 떨어지면서 에너지, 정유 그리고 기름값도 엄청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쪽 섹터는 연속성 있게 좀 볼 수 있는 포인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안 내려가다 보니까 이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유주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재고평가이익이고 하나는 정제 마진인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재고평가이익은 유가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사실 이제 예측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좀 쉽지 않고 우리가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개선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정유사들이 그동안의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기조 때문에 그동안 신규 설비 증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왔고 그런 상황에서 노후 설비를 계속 폐쇄해 나가면서 현재는 정제된 그런 제품들의 공급 증가가 굉장히 둔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제 마진이 구조적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좋아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전쟁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처럼 유가도 사실 언제 올라가고 맞아요. 언제 내려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고평가 이익이 아닌 정제마진, 구조적인 정제마진 개선이라는 데 포인트를 맞추고 정유주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 그러면 정유주는 이미 보유하신 분들만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새롭게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 마진이 조금씩 계속 개선되는 추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도 상향 조정이 될 거고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면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셔도. 예.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쪽도 한번 살펴봤고 금융주도 최근에 뭐 증권주들 많이 올라간 오늘 증권주들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쪽 섹터도 색깔 변하지 않았다고 보시나요, 대표님? 네, 저는 금융주 내에서 증권주 쪽은 계속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은행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조적으로 지금 업황에 대한 부분을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지 예. 않는 사람이라서 은행주 쪽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은행주도 금융주 섹터군으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주 섹터 내에서 그래도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 성장률이 훨씬 더 큰 건 저는 증권주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금융주 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근데 금융주 내에서도 내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저는 증권주 쪽에 조금 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쫙 섹터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종목 비슷하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사실 10%는 기본 평타 느낌으로 다 상승을 했어요. 진짜 시장에서 분위기 좋은 건 20% 상한가 넘어가기도 했고요. 근데 오늘 10%도 안 되는 상승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있었고 CJ는 더 빠지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은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런 거죠. 이제 이 모멘텀이 원래 많았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샀던 종목들이 예. 가격 조정을 줬잖아요. 그러면 굳이 모멘텀이 없는 종목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이 기존에 더 강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기존 주도주 쪽으로 자금은 계속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주가가 안 가는 종목은 그 종목은 안 가는 거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데도 안 가면 그쵸. 안 가는 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가는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된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역발상 투자로 하면 안 되냐? 그건 역발상이 아니에요. 잘못된 발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역발상이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하는데 조지 소로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실상 대중이 80%가 맞다. 20%만 역발상이 맞았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히 지금 같이 강세장에서 안 가는 종목을 바닥에서 잡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거짓말을 하진 않지 않냐. 뭐 역발상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본부장님 보셨을 때 지금 오늘 시장에서 2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상한가까지 간 종목들은 앞으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반등의 속도, 반등의 강도 이야기하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반도체주를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그 강세장에서 너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주식 싸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비싸게 주고 사는 것 같아도 망설이는 이유가 단지 가격뿐이라면 사야 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많이 상승한 것 같아도 그런 주식을 사는 게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방송하기 전에 저희 또 넥스트레이드 해주는 김유민 캐스터가 CJ가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차트를 보니까 안 올랐길래 사도 되겠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역발상했다가 역으로 나만 소외되는 오발상.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범 본부장, 문서진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